개인 건물주로 계약을 할 때는 사실 이슈들이 되게 많죠. 보증금 상승분, 나중에 권리 인정 이런 부분들을 분쟁을 좀 하는 편이죠. 안녕하세요. 리걸 어벤져스의 팟캐스트 첫 번째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레도레 컴퍼니의 김경하 대표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레도레 김경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김경하 대표님의 그 도레도레 컴퍼니는 그 무지개 케이크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F&B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셨어요. 네, 저희가 첫 번째 매장을 2006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내년이면 꽉 채운 20년이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더 놀라웠던 건 대표님이 도레도레와 같은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컨셉에서 이 아모르 나폴리라는 약간 따뜻하면서도 약간 투박하기도 하고 도레도레와는 또 다른 감성을 또 그런 브랜드를 이렇게 잘 만들어내신 게 F&B의 천직이 아니신가. 네,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저는 제가 이제 F&B 시작을 좋아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그때마다 제가 이제 빠져있는 문화 혹은 제가 즐기고 싶은 공간 즐기고 싶은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해내는 편이에요. 도레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어찌됐든 저도 되게 어렸을 때였고 아모르 나폴리를 오픈할 때는 지속 가능한 이런 문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그 중에 먹을 것들은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 이탈리아의 슬로우 푸드 운동이라는 이제 무브먼트가 있는데 조금 더 건강하고 좀 천천히 만드는 음식을 즐기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 자영업을 20년 하시면 아마 몸에서 사리가 나오실 것 같은데 특히 올해가 정말 여러 가지 정정이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불황인 때라서 중소업체이신 분들은 아마 풍전등화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살아나가고 이겨나가야 될까 그런 이야기도 대표님의 그 해안과 그 식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 비율이 아마 높은 나라이고 그리고 워낙 폐업률이 엄청 높다 보니까는 그리고 경쟁도 너무 심하고 유행도 너무 빨리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초기에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가장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도시공학을 접근할 때 개발 파트를 접근할 때 공간에 대한 컨텐츠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부동산을 바라봐도 용적률, 건폐율, 뭐 상업지역인지 조닝 그런 걸 바라보시는 분이 있고 거기가 이제 개발되었을 때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서 그 지역 자체가 어떻게 부스트 되어야 되느냐를 보시는 쪽이 있는데 대표님 후자하셨던 것 같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게 인간인데 왜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부터 초점을 맞출까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무라도 잘라야 되겠다. 칼을 뽑았으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나마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온 이유는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만 그 과실은 케이크만큼 달콤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면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관점에 보면 임대차를 또 얻어야 되는데 임차인으로서 겪으면서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또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아무래도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자영업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번 건물 임대를 잘못하면 거의 폐점이 보장된 이건 몇 년 안에 닫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임차인들 분들이 이제 끝날 때 원상 회복하고 가는 게 맞아요. 인테리어만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끝나는 마당에.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로드 상권과 특수 상권을 나누는 편인데 네네. 특수 상권의 경우는 거의 그 임대차 계약에 있는 대로 진행이 돼요. 그렇죠. 약관과도 같이 그냥 네. 사인만 하시는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켜지는 편인데 개인 건물주로 계약을 할 때는 사실 이슈들이 되게 많죠. 로드는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그 외의 경기적인 부분들, 코로나 같은 이슈들, 건물을 매각할 때 그렇죠. 매각에 대한 이슈들, 소유주 바뀌실 때. 네. 보증금 상승분, 나중에 권리 인정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까지 고려하고 협의하고 가느냐를 네. 계약서에 다 명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들은 이제 좀 분쟁을 좀 하는 편이죠. 임대차 분쟁을 통해서 어떤 쟁송까지 가서 법원까지 가서도 해결하실 상황이었었던. 뭐 내용 증명에 대한 것들은 네네.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또 조정이 다시 되는 되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예 회사 원칙 자체로 뭐 우리는 권리 인정을 하지 않는다. 건물주가 바뀔 땐 그냥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내부 규정으로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생기니까 네네네. 이제 그럴 경우 저희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분쟁 요소는 아무래도 적어지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문구로 있는 그 이면에 들어가서 얻어낼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을 좀 잘 협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는 별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잘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가 많으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좀 임대차에 하실 때 이런 사례들 네. 선례들을 좀 많이 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쵸. 좋겠어요. 말씀하신 그 와중에 대표님이 만드신 그 브랜드에 이게 인텔렉추얼 프로퍼티가 굉장히 소중한데요. 혹시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보호되거나 또는 그 법적 보호에 위협이 오거나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무지개 케이크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아주 예전에는 자영업자들이 어떠한 아이템을 시작을 하면 대기업이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똑같이 아이템을 카피해가지고 이거를 가격을 낮춰서 대량으로 뿌려버린다든지 그러다 보니 공격을 당하는 경우들에 대한 대비가 저희는 되게 중요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무지개 케이크에 이제 디자인 등록을 해놨죠. 네네. 네, 그렇게 IP에 관련한 관심이 있으실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네. 워낙 독창적으로 오셨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보호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상표권 등록이라든지 네네. 가장 기본적인 뭐 디자인 등록이라든지 네네.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항상 좀 자문을 많이 받자. 법은 좀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많이 계속 개편이 되잖아요. 네, 네. 판례들도 많이 생기고 네. 그 부분을 100% 알고서는 무언가 일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제 자문 구하는 게 가장 저는 효율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케이스,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본 선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측해주고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그런 인원들을 전부 인하우스로 가지고 있기는 어렵잖아요. 내부화하기 어려워서 외부의 협력자들의 도움을 원포인트로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훨씬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더라고요. 감정도 아끼고. 네, 그게 제일 커요. 왜냐하면 대표도 사람인지라 이슈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게 특히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임팩트를 크게 받을 경우 업무의 지장뿐만 아니라 이 조직에까지 이슈가 매우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장치들을 해놔야 되는데 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네. 좀 방향을 짜기가 쉽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안 되면 포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문을 받지 않으면 이상한 희망을 가져요. 고할 건지 스탑할 건지도 의견을 들어야 가능한데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안 돼요. 혹은 이건 결론이 나 있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거든요. 아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네. 많이 느끼는 게 특히나 스타트업 대표 뭐 모든 대표는 초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초인이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언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는 것, 그 다음에 대표의 의지와 비전에 맞는 선택을 결국에 취사 선택해서 하시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과정에 경영적 조언, 법률적 조언, 또 정서적 조언까지 대표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앞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이제 20주년
앞두시고 맞아요. 어떤 모멘텀이 있으실 텐데 네. 그 말씀 좀 부탁드려요. 제가 요즘에 저희 고객분들이 20년 동안 저희 브랜드를 이제 이용하면서 네. 가지고 있었던 추억에 대한 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정말 내년에 20살 생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일의 의미를 네. 좀 다르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오픈 못하시는 어떤 아이템이 네, 있으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또 케이크가 또 기가 막힌 게 나올 것 같고 네이밍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네. 그 도레셀 컴퍼니 20년이 담긴 그 네. 축하도 있고 20년을 함께한 고객들의 이야기가 담긴 뭐가 될 것 같아서 생일을 보통 축하할 때 케이크로 많이 축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멍했던 한마디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부모님의 생일을 몇 번이나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되게 그때 울컥했어요. 몇 번 안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더 소중하지 않을까? 더 집중하게 된 계기가 사실 그 말을 듣고 나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더 소중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대됩니다. 꼭 예약 주문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주 매장에서 편하게 좀 다 누릴 수 있게끔 하고는 싶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너무 좋은 시간 나눴고요. 첫 번째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박재영 변호사였고요. 도레도레 김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